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촉구와 반대 집회가 어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창원시청 앞 광장은 남측과 북측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청 앞 광장 가운데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광장은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졌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려 경찰이 만약의 충돌에 대비해 설치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구속 취소를 인용한 재판부와 즉시 항거하지 않고 석방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구속시킨 내란 우두머리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전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놓은 사람한테 석방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아놓을 윤석열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검찰도 싹 다 잡아넣읍시다. 구구단체가 마련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법원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날부터 경남 곳곳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제에선 시국대회가 열려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고 내란 수괴 처벌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무영 검찰총장은 항거하지 않으면 본인이 내란 공범이고 그리고 검찰이 모두 내란의 정범이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복귀를 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재앙입니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는 김해와 진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의 구속 취소 인용과 검찰의 석방 조치는 반개혁적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창원과 진주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전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도 의회가 소나무 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규정해 정부가 통합 방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거나 고사 우려가 있는 소나무는 2021년 22만 4천 그루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해 141만 5천 그루에 달하며 방제 비용도 같은 기간 175억 원에서 58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서 집계한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07만 CGT로 전월보다 16% 증가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62%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5%, 한국이 14%를 수주했습니다. 전 세계 수주 잔량은 1월보다 294만 CGT가 감소한 1억 5천여만 CGT인데 중국이 58%, 한국이 23%를 차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가운데 올해 경남의 초중고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한 명당 입학준비 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다자녀 지원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다자녀 지원카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입학하는 학교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농협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오늘 0시 28분쯤 통영시 사량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주택 아래채 한 동을 모두 태워 재산 피해 800여만 원을 낸 뒤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김응탁 선생의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180만 원을 하동군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유족연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후손들은
조부께서 꿈꿨던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응탁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하동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한 이번 사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비업체 경호원 2명이 출퇴근 동선 보호와 외출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 하루 10시간 맞춤형 경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본 3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통영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영시와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통영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출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버려진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기 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가 보호하는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입양 장려금 10만 원, 펫 보험 비용 10만 원, 장례 비용 20만 원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창원과 사천, 의령, 함안 등 예산을 지원한 1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분야는 점포 운영과 온라인 마케팅, 메뉴 개발, 안전관리, 세무, 노무 등이며 경남신보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62%가 매출 증가를, 48%는 손님 증가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